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12월 3일자 미 주요 일간 기사 내용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일 아침 뉴욕타임즈, 뉴욕포스트, 데일리뉴스는 일제히 일면에 미 전역을 경악해 하고 있는 샌 버나디노의 총격 사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총격 광란이 캘리포니아 공포감을 조성해 도시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고 헤드라인에 밝히며 범인과 경찰이 대치한 현장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총격을 가한 범인들이 14명 살해됐으며 이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살인 미션이라는 말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일리뉴스는 무고한 미국인이 속절없이 희생되고 있다며 총기로 인한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겁쟁이들이 의미 없는 진부한 논의 뒤에 숨어 있다고 총기 소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뉴욕타임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일면과 A26면, A27면에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수요일 11시 사회복지서비스센터인 인랜즈 리지널 센터에서 발생했고 무장한 범인들의 총기 난사로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17명이 다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의 대치에서 용의자 3명 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이 구류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장한 복장이었으며 범인 중 1명은 사이드 페룩 카운티 건강부서의 직원인 것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범인들이 테러리스트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는 이번 총격 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슬픔과 패닉에 빠진 샌 버나디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도시로 노동자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커네디컷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최악의 총격 사건 지역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 오리건 로즈버스와 최근 5일 전에 발생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 가족 연맹 낙태 클리닉 총격 사건에 이어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가 올해 발생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의 지역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CBS와 인터뷰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신원 조회 강화와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소지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로 총기 판매 금기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신상 보호용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공격용 총기 판매가 금지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범인들이 어떻게, 어디서 대량 살상용 총기들을 입수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A3면 소식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3면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7가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7가지로 나눠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붕괴, 식량 공급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1인당 탄소 배출량 기준에 대해 미국인들은 개인당 약 10배 가까이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인당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혼자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것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음식의 40%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것은 1인당 약 1,400칼로리로 쓰레기 양이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어 냉장고의 음식을 모두 소비하고 식료품 구입 시 계획된 쇼핑과 적은 양의 음식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행기 1등석은 큰 공간을 차지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 차를 타고 횡단하는 여행 또한 많은 탄소를 배출해 특히 짧은 거리 여행은 기차나 버스 이용이 환경에 가장 좋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사람이 남기는 음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산책을 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걷는 습관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은 환경에 좋을 수 있지만 쇠고기와 같은 경우 육류 제품은 생산 가공 시에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소비량에 따라 로컬 푸드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가스 소비가 많은 차는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고 세컨카 구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더 적은 물건을 구입하면 더 적은 쓰레기를 소비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포스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4면에 렌트비를 많이 내는 지역에 사는 뉴요커들이 테이크아웃 음식에 대한 팁은 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웹사이트 스트릿, EGN 심리스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부시윅, 선셋파크, 그린포인트 등 지역에 사는 뉴요커들은 15% 이상의 팁을 지불하고 맨하탄, 카네기힐과 풀턴, 센트럴파크, 사우스 등지의 렌트비가 더 비싼 지역은 약 12%가량의 더 적은 팁을 지불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악의 팁을 지불하는 20개 지역 중 17곳은 맨하탄 지역이며 중간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의 아스토리아, 리지우드는 탑1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평균 렌트비가 $3,000인 맨하탄 어퍼 웨스트 지역 거주자들은 평균 13.3%의 팁을, 평균 렌트비 $1,750인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은 평균 15.1%를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비싼 렌트비를 내는 지역일수록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팁이나 식료품들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뉴욕포스트 37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인 주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가 주식 99%를 사회에 기부하고 첸 주커버그 이니셔티브 기관을 만들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 화제가 된 것에 이어 해당 기관의 형태가 기존의 비영리 조직과는 달리 유한 책임회사 형태라고 논란에 대해 포스트는 37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첸 주커버그 이니셔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사회 기부 활동을 위해 세운 비영리 단체인 빌 앤 멜린다 재단과는 달리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아내 로렌 파울이 세운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은 형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형태의 기관은 매우 유연성을 가진 조직의 형태로 주커버그가 기부한 돈을 그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비판했습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주커버그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이 거대한 테크 거물이 수동적인 기부자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총기 사고로 미 전역이 총기 소지에 민감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 뉴스는 8면과 9면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많은 총기 구입이 이루어져 평소의 3배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FBI 측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많은 수의 총기 구매자들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면과 9면에 사진과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판매량은 하루 평균 57,448건이나 2014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17만 5,754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가장 많은 숫자인 18만 5,34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 수치는 작년보다 5% 높은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 조회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총기 판매상 레리 하야트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사냥 시즌과 맞물려 매년 가장 많은 총기가 판매되는 날이라며 테러와 범죄의 증가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는 총기 판매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이래로 FBI는 폭력 방지를 위한 브레디법에 따라 총기 구매자들의 범죄 기록과 정신질환 기록, 불법 이민 여부 등에 따라 신원 조회 체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뉴스는 미국에 계속되고 있는 총격 사고로 인한 악몽을 벗어나기 위해 공화당 정책 이반자들이 전미 총기협회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30면에 기재된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 브롱스 리저브 애비뉴에 위치한 월튼 하이스쿨과 리만 컬리지에는 폭탄 위협으로 의심되는 제보로 경찰 폭탄 제거반이 출동했으나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뉴스가 30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리먼 컬리지 강의실에서 폭발 위협에 대한 메시지가 화요일 밤 8시에 발견됐으나 수요일까지 인근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요일 밤 리먼 컬리지 극장에는 세실리아 크루즈 음악 고등학교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었다고 리먼 컬리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 소식 이어집니다. 꿈나무 장학회가 올해도 장학 사업을 이어갑니다. 장학회 임원진은 2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8회째 진행되어 온 장학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한인사회에 정성어린 참여와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꿈나무 장학회는 매년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열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유소년들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사진 한 매와 영어와 한글 이름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특기자의 경우 관련 추천서를 함께 보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로 하면 되고 접수 마감은 8일이고 심사 결과는 9일 개별 통보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14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금강연회장에서 마련됩니다. 장학금은 1인당 $300씩 총 15명에게 주어지며 모든 장학생들에게는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의 장학증서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의원은 5년째 이 장학회의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제시 유 씨가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13일 오후 5시 뉴욕 새힘 장로교회에서 갔습니다. 뉴욕 교민들을 위한 제시 유 행복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이름 지어진 이번 콘서트는 제시 유 씨가 매년 진행해온 정기 콘서트로 올해는 제시 유 씨의 프루트 성가 연주곡 CD 발매 기념의 의미를 더해서 마련됩니다. 12월 13일 썬데이 오후 5시에 플러싱 근처에 있는 162가에 있는 새힘교회에서 제가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손일로 만들어진 블루스 CD를 여러분께 보급을 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콘서트 일부에선 3년 만에 선보이는 제시 유 씨의 플루트 음반에 실린 대표곡들이 2부에선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편안하고 흥겨운 재즈로 재편곡이 돼 유 씨의 독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더불어 기타리스트 박윤관 씨와 바리톤 이광선 씨가 특별 손님으로 초청돼 함께 협연을 펼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뉴욕지사가 온라인 매장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꾀합니다. AT는 2일 미동구 최대 온라인 슈퍼마켓인 프레시 다이렉트와 연계해 처음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신고배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배 온라인 홍보는 프레시 다이렉트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메일로 홍보 배너를 송부 구매를 촉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소비자들에게 신고배 하나씩을 배송 박스에 넣어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프레시 다이렉트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AT는 프레시 다이렉트와의 연계 사업 모델이 다양한 현지인의 소비자를 잠재 발견하고 기존의 소비층에게도 쇼핑의 편리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한국 식품의 현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 지점 오픈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9일에는 1주년을 맞아 떡과 다과가 준비되며 당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과 함께 이를 나눕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가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팔슨스 거리에 위치한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에서 제5회 이웃사랑 나눔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가 자선남비의 성원에 감사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대접과 선물을 증정하는 축제입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7일부터 17일까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티켓을 수령하면 됩니다. 티켓은 선착순 300명에게 배부됩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가 12월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8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는 줄리김 변호사와 강진아 변호사, 노창균 변호사, 이성진 변호사 등이 함께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사전 전화 예약을 해야 하며 신청자들에게는 30분 동안 1대1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뉴욕지구 용산 고등학교 동문회가 12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2015년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갖습니다. 동문회 측은 이번 송년회는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 다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다 함께 모여 2015년의 시름을 잇는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100여 명의 동문들이 경품 후원으로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남성 용의자는 사건 현장인 파티 장소에서 동료와 논쟁을 벌인 뒤 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 버나디노 경찰은 범행 이후에 사살된 남녀 용의자가 사이드 알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라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버건 샌 버나디오 경찰국장은 총격범들은 범행 후에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이들을 추격해 총격전을 벌인 끝에 2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전날 오전 11시 11분께 샌 버나디오시의 발달 장애인 복지 재활 시설인 일랜드 리저널 센터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번 사건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샌 버나디노 카운티 공중보건과 직원들이 대관에서 송년 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국장은 파룩이 모임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서 화가 난 모습으로 자리를 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말리크와 함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총기 난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마감을 한 달 남긴 3일 현재 미국에서 올해 일어난 총기 난사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방송이 총기 난사 사건을 추적하는 슈팅 트래커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 버나디노시에서 발생한 참사를 포함해 올해 총기 관련 사건이 353차례나 일어났습니다. 1년을 365일로 볼 때 336일간 벌어진 것으로 하루 평균 한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3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가장 많았었던 2013년에 363건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총기 참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이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발생 건수가 올해 유독 증가한 것입니다. 슈팅 트래커닷컴은 4명 이상이 총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건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